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상승 확률이 높은 재료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번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종가 매매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 들으실 필요 없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론보다 실전에 도움되는 거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종가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 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업투자 15년 차 하고 있고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는 주식 차트 관련한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 권유 대행인인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가 베팅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장중에 오전장이나 이른 오후장에 사서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는 건 종가 베팅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재료가 있어서 확신이 든다고 해도 아무리 일러야 2시 반 이후부터 진입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3시 이후로 지켜보다가 장마감 동시효과 직전에 마지막 1분, 2분의 흐름까지 보고 매수를 하거나 장 마감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시간을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종가 베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나 다음날 휴장인 경우에 종배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액만 하거나요. 이 종가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노출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시가 매매에 비해서 장 후반에 매매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노출된 정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장 후반에 되도록 막판에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자,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거래 대금, 그리고 패턴, 일봉상 위치, 캔들, 재료, 최소한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상세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 명확하게 솟은 거래대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종목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습니다. 자, 다음 차트 패턴은요. 종가 베팅의 경우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 패턴 분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정확히는 이 매물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단기 패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몰려있는 금액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내일 더 갈 공간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가 종목이 상방에 매물이 없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선호합니다. 자, 다음 일봉상 위치는요. 일단 당연히 정배열이 좋고요. 전고점 이후로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와준 종목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 단일 캔들은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 당연히 좋고요. 이 순위는 윗꼬리가 짧고 양봉 바디가 긴 캔들이 좋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이거나 윗꼬리가 짧으면 당일에 물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꼬리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음날 조금만 올라도 매도에 나서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은 캔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거 재료, 모멘텀이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재료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명분을 의미하거든요. 시가 매매를 할 때는 상승 이유를 모르고 추세만 보고 흐름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종가 매매는 다릅니다. 어떤 이유라도 주가 상승의 근거를 반드시 매매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재료가 지속성이 있을 만한 재료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재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존 상식의 틀부터 좀 깨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상식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랑 주식시장의 상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일수록 이 주식으로 단기 수익 내기가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고 기업 가치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때 특정 정치인의 동창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한가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장의 상식을 보편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제 경험상 가장 확률이 높은 키워드들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대형 언론사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크게 주고요. 뉴스 앞에 단독, 속보 이런 키워드가 붙으면 자극적인 기사가 대부분이라서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크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뭐 대통령 혹은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 관련한 이슈,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랑 엮여가지고 기사가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습니다. 또 삼성전자, 엔비디아, 최근에는 현대, 테슬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나오면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의 슈팅만으로는 잘 안 끝나요. 최근에는 현대차가 명실상부 로봇 사업까지 추가된 기업으로 가치가 리레이팅이 되면서 신고가가 시작된 이후로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주 기사가 나오면 전부 다 초급등이 나왔었죠. 그냥 대기업이 관심을 가진다 말고 실제로 협력을 해서 뭔가를 납품한다든지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기사여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유명 인물들의 발언과 연관성 있는 뉴스도 굉장히 유효하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실적 턴어라운드 요게 가장 좋고 상승 중인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일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는 뭐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것들 MOU 체결이나 콘텐츠의 흥행이나 뭐 신약 개발 이런 게 있겠죠.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어느 뭐 콘텐츠를 만든 기업들이 오른다 이런 거요. 근데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상승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강도의 뉴스여도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올라요. 자,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선반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던 뉴스가 결과로 보도가 되면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 되어서 빠질 수 있습니다. 촬영일 당일 기준으로 이 녹십자의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4분기 실적 개선이 확실시된 상황인데 이 관련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나온 날에 선반영으로 인해서 오히려 급락이 나온 일봉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주도 테마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주, 일봉 차트상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확률이 떨어지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경우는 유독 같은 테마 안에서 신고가 종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테마 안에 속한 일봉상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이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는 거는 정배열 초입이나 뭐 상승 추세에 있더라도 슈팅이 너무 급하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 되겠죠. 그런 종목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떴을 때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의 뉴스가 떴을 때 그러면 그 종목은 상승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안에서의 상식이에요. 테마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당장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테마로 인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뉴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뭐 바이오 그리고 정치 테마 특히가 그런데 좀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이오, 정치 테마일 때 잘 통합니다. 뉴스가 잘 통한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거라 바이오나 정치 테마가 주도 테마일 때 뉴스를 보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크게 벌지만 변동성에 엇박 타시는 분들은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종가 매매는 가짜 재료에 속을 위험이 장중 매매보다 좀 적은 게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보통 가짜 재료면 한번 슈팅 나오고 쭉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요. 가짜 재료면은 그냥 급하게 조금 올리는 척하면서 박스 만들다가 그냥 확 빼버려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대로 상한가까지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상한가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갭이 뜰 확률이 가장 높은데 보통은 진짜 지속성 있는 뉴스여도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뉴스가 나올 때 슈팅이 나왔던 자리를 뚫고 마감을 하면 재료의 신뢰도가 붙어요.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장끝 무렵이라서 가짜 재료로 튕겼다가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간 종목 이렇게 있고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단 이런 종목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아예 제낄 수가 있는 거고
신뢰도가 높은 종목들 안에서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종가 매매 확률이 높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분석한 종가 매매 확률 높은 종목을 장 마감 시간에 직접 받기 원하신다면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혜택 전달 드리고 실제 사례로 이어갈게요. 여러분은 재테크가 필수인 이 시대에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 공부를 하는 현명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전 재산을 잃어보기도 하고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막막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게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주식 공부방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투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데일리 단타 종목, 단기 스윙 종목, 장기간 들고 갈 대형주 추세 추종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반드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 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트 분석 후에 공유드리는 스윙 종목을 통해 처음으로 이런 큰 수익을 봤다, 덕분에 시장을 졸업했다 라는 감사 댓글들도 달아주시는데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윙 종목은 매달 최소 한 종목 이상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유됐던 종목들입니다. 매달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단기 상승한 종목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딱 3종목만 SAMG 엔터, 두산에너빌리티, 마지막 로보티즈 순으로 실제로 공유 시점 대비 이만큼 오른 게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공부방에 먼저 SAMG 엔터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SAMG 엔터를 검색해보면 자, 스윙 종목 나간 시점이 작년 2월 10일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트를 확인해보면 자, 2월 10일 SAMG 엔터의 주가 자, 만원대에서 이후 99,400원까지 최고가 대비해서도 6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검색을 해보면 자, 4월 18일 자, 여기 활성화되는 날짜를 확인해보면 2025년 작년 4월 18일 중단기 스윙 관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 대비해서 자,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2만원대죠. 종가 26,000원 대비해서 97,400원까지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검색해볼게요. 로보티즈는 자, 스윙 종목 나간 시점 활성화되는 날짜를 보면 자, 2025년 작년 8월 7일입니다. 단기 스윙 종목 로보티즈 공유 드렸고요. 차트를 확인해보면 자, 8월 7일 로보티즈 8만원대에서 이후 32만 3,500원까지 4배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공유드리는 모든 스윙 종목이 다 이만큼 이 방의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허나 안전한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10번 매매했을 때 6번, 7번을 틀려도 나머지 종목에서 월등한 차이로 수익 마무리할 수 있는 상승 패턴만 공유드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꾸준한 계좌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올해 2026년 폭등 기대되는 스윙 종목도 공유해 놓은 것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법에 여러 가지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 담긴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방에 자, 날짜를 보면은 자, 1월 14일에 하나를 종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1월 14일 보면 이날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고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 10%까지 상승이 나왔죠. 강세가 다음 날 이어졌기 때문에 종가 매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시간을 조금 늦게 공유 드렸는데 보시면 자, 제가 종가 매매 공유 드린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적 분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 이게 한 11시 20분쯤이었거든요. 보시면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보시다시피 11시 28분 기사가 나오고 나서 같은 날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서 뉴스로 인한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윗꼬리를 여기서 끝에서 달고 지금 1분봉을 보고 계신데 상승분만큼 떨어뜨려요. 슈팅이 나온 만큼 바로 급락 박아버리죠.
아마 뉴스 보고 뒤늦게 탄 사람들은 이제 한 이쯤에서 탄 사람들은 되돌려 버리니까 여기서 많이 잘랐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손절이 나갔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반짝 슈팅 나왔구나 하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1분 만에 갑자기 대량 거래대금 한 이때가 한 500억 털었을 거예요.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다시 올려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뒤로 다시 기준봉의 반을 또 눌러줍니다. 기준봉의 중심까지 눌러줬다가 자, 여기 파동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또 이 파동에서 손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력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뚫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 올린 자리는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면서 지켜줍니다. 한편 자 1월 14일에 분봉을 보셨고 일봉을 보면 이날이잖아요. 좀 넓게 봤을 때 자 일단 자사주 테마 이슈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돌파하고 이 신고가가 갱신된 자리가 1월 14일 이 장대 양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관련 뉴스가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쏟아졌고 이날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등 모두 동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도주는 당연히 한화였죠. 1월 14일 날. 그럼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이거 종가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고 다음날 10%의 수익 구간이 나온 거죠. 다음 또 있어요. 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검색해보면 요거를 제가 1월 8일에 장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월 8일에 동시호가 시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종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검색해보면 자 1월 8일이 이때니까요. 자 1월 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종가 110만 1,000원 여기서 132만 9천원까지 3거래일 만에 올라갔으니까 20%가량 수익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1월 8일 자리를 보면 이 자리인데 여기가 보시면 자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가 아니라 신고가에 부딪힌 자리예요. 그죠? 이 캔들이 여기서 윗꼬리를 짧게 달고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별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때 자 방산 우주항공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이미 신고가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안에서 뉴스가 나와야 더 좋다라고 했죠. 자 이때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 자, 보시면은 1월 8일 미국이 그린란드를 위협해서 무력으로라도 병합하겠다는 소식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었고 갈등이 고조되니까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모멘텀으로 기능을 한 거죠. 뭐 미국 정부 트럼프 관련인데다 이거는 글로벌 이슈잖아요. 이런 재료는 더 갑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종배하신 분들한테 이거 언제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라고 의견까지 공부방에 드려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장에 촬영일 기준 오늘 이거 언제 보셔도 뭐 날짜가 조금 뒤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장 언제나 똑같아요. 오늘 오후에는 촬영일 기준으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알테오젠이 조단위 기술 이전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료는 좋아요. 그러면 일봉상 자리랑 이제 거래대금을 봐야겠죠. 자, 제가 이거 재료 좋다라고 코멘트 드린 시간이 자, 촬영 기준 오늘 12시 54분에 알테오젠이 재료 출연하고 나서 단기 매물대를 돌파했다. 이거 51만 3천원 위에서 마무리하면 종가 베팅 할 만한 자리인데 금요일이라서 공유 안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시간 드렸던 거 12시 54분이면 알테오젠 분봉으로 봤을 때 12시 54분 자 이때예요. 12시 54분 50만원 뭐 40만원 50만원 이럴 때죠. 49만원에서 50만원 할 때 자 50만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52만 9천원까지 한 차례 슈팅이 나왔고 지금 다시 눌렸다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장 막판이죠. 5분 남았거든요. 장마감 동시호가까지. 이게 단기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거래대금이 한 1조 8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 자리였어요. 자, 일봉상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단기 고점이 되는 자리고 매물이 엄청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했으면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 이 자리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선이 51만 3천원에 그어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또 여기 이 지지 자리 여기 매물대 쌓인 자리고
최근에 2번 저항받은 자리, 돌파하면서 지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뚫고 이탈한 이 매물대가 쌓인 자리예요. 여기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51만 7천 원인데 여기가 51만 3천 원대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 마무리를 하면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중간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동반된 상황에 바이오가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라서 지금 좀 눌리고 있지만 강세로 마감할 경우 윗꼬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기 55만 원대 이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까지 라운드 피겨니까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촬영일 기준 금요일이기 때문에 준수한 상황이지만 주말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주말에 또 그동안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 드리지는 않은 겁니다. 이거 내일 주말 아니었으면은 종가까지 보고 이대로 마무리가 됐을 경우 공유가 나갔을 거예요. 주말 동안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월요일에 한 번 더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은 뭐 전체적으로 종가 매매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공부방에서 실전을 함께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고 터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이 하시는 매매 전략이 보유 기간이 짧은 전략일수록 이론보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론보다 감정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는 아는 거를 감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성보다 지성을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성이 평균 이하여도 곤란합니다. 평균 미달의 지식은 착각을 낳고 주식시장에서 착각은 비극을 낳으니까요. 그러나 평균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주식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가 되고 매매 전략도 잘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수두룩빽빽한 대한민국에서 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10%도 안 되냐? 귀에 딱지가 앉으시겠지만 무조건 욕심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는데 모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100판을 하는데 100판을 한다는 가정하에 찌를 내면 7대3의 비율로 이길 수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단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룰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판 100만 원이 있다면 한 판에 만 원씩 100판 하면 승률이 7대3이니까 무조건 이득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100판을 하는데 찌르려면 7대3의 비율로 이긴대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100판을 하는데 100만 원이 있으면 한 판에 만 원씩 하면 100판 다 했을 때 7대3 비율이니까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조금 더라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한 번씩 어떤 모종의 이유로 주식으로 치면 뭐 토론방에서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 아니면 내 주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평소보다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베팅을 하게 돼요. 가위바위보로 치면 한 판에 만 원만 걸어야 되는데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기회의 수가 만 원으로는 100판을 할 수 있는데 20만 원을 거는 순간 20번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하면 조급해져 가지고 다음에는 더 무리한 베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 원씩 100판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70%의 확률이 40%가 되고 20%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으로 패가망신하는 100명 중에 90명은 모두 이 과정으로 망합니다. 주식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자, 100번, 1000번을 반복했을 때 나의 전략이 우위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 하지만 단일 매매, 단 한 번의 매매에서는 확률이 5대5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진리 안에서 지지 않는 전략을 세우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깁니다. 이거 저도 안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알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합니다. 저라고 욕심내서 무리한 베팅 해본 적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냥 그런 실수를 가끔 해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이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 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요게 마크 더글라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요거를 진짜 심리를 한번 조금 나도 발전시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걸 심리가 발전되면서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가 매매 방식 여러분이 그대로 지키면서 여러분의 시드머니로 최대한 기회를 많이 나눠서 반복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실 거고요. 이기는 트레이더가 되실 거고 심리도 강해지실 겁니다. 시드는 그때 천천히 늘리셔도 돼요.
그때까지 저도 도움이 되는 강의로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